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디지털영상학과 졸업한 16학번 배우 윤로빈입니다. 어릴 때 혼자 집에서 TV를 보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TV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막연하게 맨땅에 헤딩식으로 연기를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극단을 들어가고 그렇게 연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끊임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이게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찾아가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약간 결국 세상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사람한테 애정어린 시선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사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배우는 그럼 사랑하는 직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배우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소통을 하고 같이 만들고 작품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이러려면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정되셨습니다. 헉! 그래요? 딱 요 정도. 처음에 귀여운 할머니를 제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어차피 만드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었는데 만든 게 생각보다 많이 좋게 봐주시고 또 결과물로 좋게 어쨌든 나와서 감사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솔직히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처음에 연출을 뛰어든 건 늘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은 선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선택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무기력해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해이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선택받지 못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고. 그래서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누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선택해서 배우로 쓰자. 나한테 콘텐츠가 있고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로 내가 연출을 그냥 해버리자. 영화를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나를 내가 내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연출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배우를 하고 싶어서 연출을 뛰어든 건데 네. 연출도 되게 잘 맞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만들고 메시지를 내고 쓰고 이런 직업,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배우라는 직업과 연출이라는 직업과 뭐 작가라는 직업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메시지를 내고 싶다.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가치관이 맞는다면 저는 되게 의지가 샘솟고 재밌어요. 그 일들이. 귀여운 할머니는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예요. 한 가난한 여성이 예술가를 꿈꾸고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화분을 하나 발견해요. 버려진 화분을. 그리고 그 화분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돈을 털어서 모텔방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여운 할머니라고 하니까 맨날 사람들이 너 할머니 역할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머니 역할은 아니고요. 이것도 저랑 교차하는 지점인데 제 꿈이 귀여운 할머니예요. 근데 저는 귀엽다는 말이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귀여울 수 있다는 건 되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귀여울 수 있다? 그건 사실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고 귀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지식과 품위와 똑똑함을 가졌을 때. 그래서 저는 품위 있고 지식이 있으면서 너무 무게 잡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품위가 뿜어져 나오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게 일단 1차 목표였고, 영화 속에 그 예술가를 꿈꾸는 여자도 귀여운 할머니가 꿈이에요. 그래서 독백에서 저는 귀여운 할머니가 꿈이에요. 귀여운 예술가 할머니가 꿈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여자는 늙어가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사실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 특히 나이 많은 여성에게 관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의 인물 여성이 가진 거라고 젊음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되고 싶고 귀여운 사람이 되고 싶고 안정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내가 가진 이 하나의 가치마저 빼앗기겠지? 무섭다. 이게 사실 그 여자의 그 갈등이에요. 그래서 귀여운 할머니예요, 제목이. 제가 가장 애정하는 씬은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일단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해변을, 사람이 없는 해변을 로케이션으로 잡았던 거고, 거기서 첫 번째 장면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또 여자가 담배를 피워요. 근데 거기서 그 두 여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장면에서는 여행 가방 옆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냥 자기 옆에다가 두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여행 가방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 의미는 여행 가방과 함께 여자한테 화분이란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분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좀 멀리서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근데 여자가 챙겨야 할 존재가 생겼고, 여자가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담배, 화분, 그다음에 해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좋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얘기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뭐 잘 표현했는지 그건 잘 사실 자신이 없지만, 귀여운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예술가를 꿈꾸는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여성은 여성으로 대변할 수 없는 교차되는 정체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수자들이 많잖아요. 여성이란 소수자도 있고 성소수자라는 소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근데 왜 그들을 장애인, 여성, 소수자 이렇게 대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냐면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이면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가난한 여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자 속에서 또 지워지는 소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대변할 수 없어. 이런 인물을 사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귀여운 할머니에서. 네, 그게 출발점이에요. 사실 저는 학교를 굉장히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이용하면서 다닌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서울여자대학교의 애정이 정말 깊은 게,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고 지금의 제가 가장 성장의 폭이 넓었던 순간이 대학교에 다닐 때예요. 모든 수업들이 다 너무 좋았고 그 수업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켰는데, 이게 그래서 참 질문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정말 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그 언론영상학부의 안정인 교수님의 미디어 독서와 토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단순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걸 사실 계기로 제가 책도 쓰게 되고, 그걸 계기로 마음을 열게 되고, 제 이야기를 해보는 버릇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운 마음에서 사실 영감이 오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대학교에 다니는 시절 동안 또는 청소년기에 미운 마음이 되게 가득했어요. 왜 세상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투성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안에 두면서 변하지 않아. 불만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조금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영감의 원천인 것 같아요. 미운 마음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쓰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저는 그게 어떻게든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미운 마음들이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영감의 원천이 있다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결핍이 있는 사람들, 솔직한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야기를 쓰고 싶어져요. 사실 저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그 힘이 붙어서 하게 되는데, 한 번 안 하게 되면 또 그거에 익숙해져서 점점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DM을 하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카톡을 하고,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제발, 막 제가 진짜 나중에 잘 돼서 진짜 할게요. 저도 후배들한테 갚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시고 케이스들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세요. 체력이 재산입니다. 부모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앞으로의 목표,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배우로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배우로서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엔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도전이 좋아서도 있지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실 돈 벌려고 엔잡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연기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일단 1순위고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좀 추상적인 목표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미운 마음이 많았다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차가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랑을 하는데 서툰 면들이 많아요. 표현을 하는데도 서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나의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사랑들을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